왜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인생이 후반전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끊지 않으면 앞으로 5년을 더 잃게 될 단 하나의 습관. 대부분은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말하겠다. 또 하나, 결정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심리 구조가 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조용한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지금 선택을 미루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인생 전반전에서는 망설여도 기회가 다시 온다.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복구할 수 있고 돌아갈 길도 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르다. 시간은 줄어들고 선택의 무게는 커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전반전의 태도로 살고 있다. 결정을 미루고 확신을 기다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다. 정말로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가? 후반전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다. 결단의 게임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이미 늦는다. 이 문장은 위협이 아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흐름은 멈춰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순간은 실패였는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는가? 대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잠식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때 해볼 걸 이라는 문장이다. 망설임이 인생을 멈춘다. 이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심성처럼 보인다. 충분히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는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왜 그렇게까지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가? 왜 60%의 가능성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가? 왜 항상 90%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가? 혹시 당신은 틀릴 가능성보다 틀렸을 때 받게 될 평가가 더 두려운 것은 아닌가? 여기서 첫 번째 구조가 드러난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피한다. 선택을 하면 결과가 생긴다. 결과가 생기면 비교가 생긴다. 비교가 생기면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준비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확실해지면 하자.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적은 없는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놀라울 만큼 많은 결정을 미룬다.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선택은 줄어든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안전인가? 아니면 체면인가?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실패가 아니다. 지속적인 보류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 쪽으로 이동한다. 일자리, 관계, 돈, 건강 모두 움직이는 사람 쪽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망설이는가? 정말로 정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책임이 부담스러워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확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는 태도다. 강한 사람은 틀릴 가능성을 계산하고 움직인다. 약한 사람은 틀리지 않기 위해 멈춘다. 멈춤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미 알고 있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설명이 늘어날수록 실행은 줄어든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늦어진다. 후반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향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단순히 겁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착각에 빠져 있다. 그 착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후반전을 잠식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보겠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당신이 오늘도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선택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루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심리 구조를.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인생 후반전을 결정한다. 우리는 방금 한 지점까지 왔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신중한 편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미덕처럼 들린다. 그러나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신중함은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기회를 제거한다. 여기서 하나 묻겠다. 당신은 정말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가? 두 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방향을 고정하는 일이다. 방향이 고정되면 다른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선택 자체를 두려워한다. 선택은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유지한 채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닫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문이 열린다. 문을 닫지 않으면 아무 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서 있는 것이다. 완전히 들어가지도 완전히 떠나지도 않는다. 직장에서 그렇다. 이직을 고민하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을 생각하면서도 시작하지 않는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 상태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소모한다. 왜 그런가? 결정하지 않은 문제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선택지는 의식의 일부를 계속 점유한다. 그래서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많은 것인가? 아니면 미뤄둔 결정이 많은 것인가? 많은 경우 후자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진다. 작은 자극에도 흔들린다. 왜냐하면 내부에 쌓여있는 보류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결정은 에너지를 쓰지만 보류는 에너지를 잠식한다. 차이는 여기에 있다. 결정은 순간적으로 힘들다. 보류는 지속적으로 힘들다. 후반전에서 지속적인 소모는 치명적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시간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만든다. 집중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결국 판단력까지 흐려진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착각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은 더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생각은 질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는 다시 멈추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생각은 늘어나고 결정은 멀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원래 결정이 느린 사람이다. 그러나 본질은 느림이 아니다. 두려움과 동일시된 신중함이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방향은 결정이 있어야 생긴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방향도 없다. 흐름도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정체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한다. 시장은 변하고, 관계는 변하고, 건강도 변한다. 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실제로는 뒤로 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정리할 수 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현상 유지 전략이 아니다. 점진적 후퇴 전략이다.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년 전 고민하던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가? 대부분은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수정할 수 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뀌지도 않는다. 후반전에서 더 위험한 쪽은 어느 쪽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신중함이 성숙이다 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성숙은 책임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신중함은 미완성 상태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 성공도 실패도.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이밍과 환경을 탓할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가? 후반전은 변명할 시간이 많지 않다. 환경은 점점 냉정해진다.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평가가 두려운가? 나는 어떤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을 피하면 결정도 계속 미뤄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미루는 습관을 넘어 그 아래에 있는 심리 구조를 보았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빠르게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망설이는가? 능력의 차이일까? 정보의 차이일까? 아니다. 기준의 차이다. 강한 사람은 결정의 기준이 단순하다. 완벽한가가 아니라 지금 이 방향이 더 나은가를 묻는다. 반면 약한 사람은 틀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질문이 다르면 인생의 흐름도 달라진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준의 차이가 어떻게 후반전의 격차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그 한 문장을 다시 꺼내겠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준의 차이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드러난다. 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성을 본다. 이 선택이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동시키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판단이 빠르다.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수정도 빠르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결정의 기준이 복잡하다. 리스크를 모두 계산하려 하고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려 하고 실패했을 때의 체면까지 고려한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줄어든다. 강한 사람은 묻는다. 감당할 수 있는가? 약한 사람은 묻는다.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후반전에서는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기회를 마주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해보겠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하면서 채운다.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준비되면 지원하겠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난다.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 하나는 성장 기준, 하나는 안전 기준. 후반전에서는 안전 기준이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밀어낸다. 관계에서도 같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알면서도 미루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는 사이 관계는 이미 방향을 정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상대에게는 신호다. 강한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을 분명히 한다. 약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려다 자기 기준을 잃는다. 후반전에서 기준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과 같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공부만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늘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다. 시장은 완벽한 신호를 주지 않는다. 결국 들어간 사람만 경험을 통해 배운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리스크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학습 기회를 놓친 것이다. 후반전에서는 학습 속도가 격차를 만든다. 그리고 학습은 행동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겉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나 내부의 태도는 다르다. 준비는 기한이 있다. 미루기는 기한이 없다. 준비는 실행을 전제로 한다. 미루기는 실행을 유예한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의 고민은 준비인가? 아니면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인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그 한 문장을 꺼낼 차례다.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말한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은 중립처럼 들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정을 지연시키는 신호다.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확신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100% 확신은 거의 오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60%의 확신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과정 속에서 채운다. 약한 사람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완벽을 기다리면 기회는 떠난다. 그리고 또 하나, 결단이 없는 시간은 손실이다. 이 문장은 자극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후반전의 인생은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망설임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당신 앞에 이미 알고 있는 선택이 있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는 정보가 아니다. 문제는 용기의 시점이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도 같은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다. 1년 뒤에도 비슷한 문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은 미래를 바꾸는 행위다. 미루기는 미래를 연장하는 행위다. 후반전에서는 연장이 곧 정체가 된다. 이제 선택은 단순하다. 완벽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정할 것인가? 안전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당신이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5년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된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인생은 생각의 깊이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단의 순간으로 움직인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당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그 선택을 언제 끊어낼 것인가? 그 답은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인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준비하자. 타이밍을 보자. 이 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들린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중하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문제는 더 깊어진다. 스스로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조용히 물어보자. 정말로 정보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가? 아니면 확신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가? 정보와 확신은 다르다. 정보는 외부에서 얻을 수 있지만 확신은 행동을 통해서만 강화된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 없이 확신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이 지점에서 시간이 소모된다. 결정을 위한 정보는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방향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렴풋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더 쌓는다. 자료를 더 찾고 의견을 더 듣고 계산을 더 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생각은 질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가능성뿐 아니라 위험도 또렷해진다. 그러면 뇌는 멈추라고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더 확실해지면 하자. 이 반복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후반전의 인생에서 지나친 신중함은 전략이 아니라 고착이다. 결정을 내리면 책임이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평가가 따른다. 그 무게를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을 연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당장에는 안전해 보인다. 틀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멈춰 있지 않는다. 기회는 움직이고 환경은 변하고 경쟁자는 성장한다. 당신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후퇴다. 많은 사람은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권을 잃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환경이 된다. 이직을 미루면 회사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정한다. 관계 정리를 미루면 상대의 선택이 결말을 만든다. 투자를 미루면 시장의 흐름이 격차를 만든다. 결정하지 않는 전략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전략이다.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자.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결정을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자기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두렵다.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산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무모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보이면 무의식은 즉시 방어에 들어간다. 결정을 하면 그 이야기가 시험대에 오른다. 틀리면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흔들린다. 그래서 선택을 미룬다. 선택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다. 이미지도 안전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성장도 없다. 경험도 없다. 학습도 없다. 후반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실패가 아니라 정체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강한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결과에 두지 않는다. 틀려도 나는 여전히 나라고 생각한다. 반면 약한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틀리지 않음에 둔다.
틀리면 나는 무능해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결정 자체를 피한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를 지키려다 실력을 잃고 기회를 잃고 시간을 잃는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수정할 수 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뀌지도 않는다. 후반전에서 더 위험한 쪽은 어느 쪽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더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생각은 개선이 아니라 지연이 된다. 준비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실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기한 없는 준비는 미루기다. 실행 없는 고민은 반복이다. 반복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 결정은 순간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끝이 있다. 보류는 지속적으로 힘들다. 끝이 없다. 후반전에서는 지속적인 소모가 치명적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표면에서는 신중함처럼 보이고 전략적으로는 위험 회피처럼 보이고 심리적으로는 자기 이미지 보호로 작동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나 인생은 생각의 깊이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단의 순간으로 움직인다. 완벽을 기다리면 기회는 떠난다. 확신이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작은 오지 않는다. 후반전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망설임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에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결정은 미래를 바꾸는 행위이고 미루기는 현재를 연장하는 행위다. 후반전에서 연장은 곧 정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완벽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정할 것인가? 결정을 미루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문제가 추상적인 성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일이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지금은 애매하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도전하겠다. 승진 지원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직을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사업 아이디어는 자금이 더 모이면 시작하겠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모두 타당한 판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생긴다. 도전한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 배우고 미룬 사람은 고민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 준비의 양이 아니라 실행의 유무가 격차를 만든다. 후반전에서 커리어의 차이는 재능보다 결단 빈도에서 갈린다. 관계도 다르지 않다. 이미 방향이 어긋난 관계를 알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불편해질까봐, 상처를 줄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다. 그래서 시간을 든다. 그러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사이에 감정은 굳어지고 침묵은 태도가 된다. 선을 긋지 못하면 상대가 기준을 정한다. 후반전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갈등이 아니라 모호함이다. 모호함은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고 그 사이에서 존중은 줄어든다. 돈의 영역에서는 더 분명하다. 공부는 계속하지만 실행은 없다. 분석은 깊어지지만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손해를 볼까봐, 타이밍을 놓칠까봐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린다. 그러나 시장은 확실함을 주지 않는다. 확실함은 결과가 나온 뒤에만 보인다. 실행한 사람만 경험을 얻고 경험이 다시 판단력을 만든다.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보는 많지만 감각은 없다.
후반전에서는 감각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를 만든다. 이 모든 영역에서 공통점은 같다. 결정한 사람은 수정할 수 있고 미룬 사람은 설명만 늘어난다. 설명은 자존심을 지켜주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후반전은 설명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제 다시 기준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강한 사람은 완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선택이 지금보다 나은가 아니면 그대로인가를 묻는다. 조금이라도 전진이라면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인 뒤에 조정한다. 반면 약한 사람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틀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멈춘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다. 움직임이 적으면 경험이 적다. 경험이 적으면 확신도 쌓이지 않는다. 결국 확신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다. 작은 결단을 반복하는 게임이다. 거대한 전환점은 드물다. 대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 흐름을 만든다. 오늘 전화 한 통을 할 것인가? 말 한마디를 꺼낼 것인가? 지원 버튼을 누를 것인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이 사소한 결정들이 몇 년 뒤에 격차가 된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 그러나 타이밍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준비도다. 완벽한 외부 조건은 거의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타이밍이다. 후반전에서는 특히 그렇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은 점점 불리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자. 결정을 내리는 태도는 성격이 아니다. 훈련이다. 작은 선택을 빠르게 내리는 습관을 들이면 큰 선택도 빨라진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계속 미루면 큰 선택은 더 두려워진다. 후반전은 용기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복의 방향을 요구한다. 처음에 말했던 그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말하는 그 문장.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 말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지연시키는 가장 안전한 표현이다. 신중함과 두려움은 겉모습이 비슷하다. 차이는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다. 인생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결정하는 사람에게 흐름을 준다. 후반전이 갈리는 순간은 거대한 기회가 아니라 망설임을 끊는 태도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다. 완벽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정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만든다.